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0년 전, 인류가 전기의 존재조차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 아득한 고대 시대에 마치 현대의 배터리처럼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묘한 장치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역사적 지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고도 매혹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의 시대를 18세기 벤자민 프랭클린의 번개 실험이나 19세기 에디슨의 전구 발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별별 책갈피는 여러분을 그 견고한 상식의 성벽을 뿌리째 흔드는 기묘한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초대하려 합니다. 인류의 과거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이야기, 그 아슬아슬한 지적 줄다리기를 함께 지켜보시죠. 이야기는 1930년대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이라크의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고대 바그다드 근교 쿠주트 라부아라고 불리는 언덕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와 숨막히는 흙먼지 속에서 진행되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인류의 상식을 뒤흔들 유물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발굴팀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며 여느 유물과는 확연히 다른 정체불명의 톡이 항아리를 마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진흙 항아리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고고학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용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기이한 구조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이 약 13cm, 지름 8cm. 성인 남성의 손바닥 위에 올라갈 법한 이 작은 항아리 안쪽에는 섬세하게 말려 올려진 구리 원통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 원통의 정확한 중심에는 또 다른 금속, 바로 철심이 정교하게 박혀 있었죠. 구리 원통의 밑바닥은 구리판으로 정밀하게 마감되어 있었고 입구 쪽은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정밀한 전기 부품을 연상시키는 이 결합 방식은 발굴팀에게 기묘한 경외감을 선사했습니다. 이 유물은 대략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후 220년 사이, 즉 파르티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전기의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왜 그들은 이토록 이질적인 금속들의 조합을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을까요? 이 정체불명의 항아리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1938년 독일의 고고학자이자 당시 바그다드 박물관장이었던 비렐름 코에니히 박사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파격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 토기가 바로 전지, 즉 인류 최초의 배터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에니히 박사는 이 유물의 내부 구조가 1800년대 이탈리아 과학자 알레산드로 볼타가 발명한 볼타 전지와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리와 철이라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금속이 산성 용액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자를 이동시키는 원리, 즉 현대 전기화학의 핵심 요소가 이 고대 항아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대 재련 기술의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리와 철을 이토록 정교하게 가공하여 서로 닿지 않게 배치하고 아스팔트라는 절연체를 사용하여 밀봉했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계획적입니다. 코에니 박사는 이 항아리 안에 포도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용액을 채우면 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의 가설은 단순한 상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과학자 윌러드 젠슨 박사를 비롯한 여러 연구팀이 직접 바그다드 배터리를 복제하여 재현 실험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고대 방식으로 제작된 톡이 항아리에 구리 원통과 철심을 넣고 고대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식초와 레몬즙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전압계를 연결하자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압계의 바늘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약 0.8볼트에서 1.1볼트 사이의 전류가 실제로 흐른 것입니다. 비록 현대의 건전지 하나에도 못 미치는 미약한 힘이었지만 2000년 전 유물에서 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미세한 전압은 현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정밀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분명히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배터리의 정의에 완벽히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 미약한 전기를 과연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전구도 가전제품도 없던 시절의 말입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유력한 가설은 전기 도금 기술입니다. 당시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는 은 장신구 위에 아주 얇은 금을 입힌 유물들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현대의 금속공학자들은 이 도금의 정교함이 단순히 수은 도금이나 금박 입히기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바그다드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했다면 그들은 현대의 도금 공장처럼 전기의 힘으로 금 입자를 은 표면에 완벽하게 안착시켰을 것입니다. 번쩍이는 황금은 권력과 부, 그리고 신성함을 상징했으니 사제나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뽐내기 위해 이 비밀스러운 기술을 독점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전기 치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고대에도 질병 치료를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전기가 통증 완화나 근육 자극을 위한 전기 충격 요법에 쓰였다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 기록에 따르면 전기가 흐르는 전기가오리를 통증 부위에 대어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전기의 물리적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짜릿한 감각이 인체에 주는 특정 효과를 경험적으로 알고 치료에 적용했을 가능성은 결코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마비된 근육을 깨우거나 류머티즘 관절염의 통증을 잊게 만드는 신비로운 도구로서 이 항아리는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한 가지 시선으로만 볼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매혹적인 전지 가설에 맞서는 강력한 회의론과 반론들을 이제는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차례입니다. 바그다드 배터리가 인류 최초의 전지였다는 주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맥락의 부재입니다. 이 항아리는 최첨단 과학시설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상 유물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혁명적인 에너지 장치였다면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전선이나 전기를 이용해 작동시킨 다른 기구들의 흔적이 단 하나라도 함께 발견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그다드 주변 어디에서도 전기와 관련된 보조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1볼트 남짓한 낮은 전압의 실용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속을 도금하거나 인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항아리를 정교하게 연결해야 하는데 그런 대규모 장치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게다가 이 유물은 전혀 다른 용도로도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바로 두루마리 보관 용기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구리 실린더는 전기를 만드는 음극이 아니라 귀한 파피루스나 양피지 두루마리를 습기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케이스였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밀봉은 전해질 유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발견된 산성 성분 역시 전해액이 아닌 기록물의 방부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의 기술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진보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그다드 배터리가 배터리였든 단순한 문서 보관함이었든 간에 이 유물이 발굴된 시점의 정교함은 그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서 보관함이었다면 왜 하필 구리와 철이라는 전이차가 발생하는 금속 조합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대인들이 이 조합이 부식을 막거나 유충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류가 잃어버린 고대 공학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결정적으로 지식의 연속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의문으로 남습니다. 전기를 다루는 기술은 문명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지식입니다. 만약 고대인이 전기를 활용했다면 그 기술은 기록이나 구전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대에 이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그다드 배터리 이후 인류는 전구 하나를 밝히기 위해 다시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위대한 기술은 보통 그 규모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지만 바그다드 배터리는 마치 역사라는 큰 강물 위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델리의 철기둥이 나노 코팅이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여준 것처럼 이 항아리 역시 당대 장인들의 고립된 천재성이 빚어낸 단편적인 성과였을까요? 결국 바그다드 배터리는 명확한 정답을 내놓지 못한 채 우리에게 거대한 숙제이자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설이 진실이든 간에 이 유물이 우리에게 주는 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역사가 과연 전부일까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며 인류의 탐구 정신이 시대를 불문하고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명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지성 사이에는 흥미로운 간극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빈틈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역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 투박한 점토 항아리는 인류가 가진 오만한 기술적 자부심에 대한 거대한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이제 바그다드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조용히 묻혀있던 이 작은 항아리의 침묵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평온하게 감싸 안을 시간입니다. 2000년의 풍파 속에서도 그 정교한 구조를 잃지 않았던 저 유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가치와 호기심들도 세월의 흐름 속에 녹슬지 않고 더욱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연의 섭리를 읽어내고 그 속에서 에너지를 발견하려 했던 고대인의 시선처럼 여러분의 밤도 보이지 않는 평온함 속에서 내일을 향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평화로운 안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지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밤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델리의 철기둥이 자연과 조화되는 강인함을 가르쳐 주었다면 바그다드의 항아리는 보이지 않는 흐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별별 책갈피는 앞으로도 인류의 잊힌 기억과 지구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 계속해서 길을 떠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2000년 전 사막의 밤하늘 아래에서 항아리를 빚던 어느 무명 장인의 정성 어린 손길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분량 조절을 위한 심화 확장 파트.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학술적 논쟁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바그다드 배터리가 정말 정의 도금에 쓰였다면 왜 고고학자들은 도금 작업이 이루어진 대규모 공방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길드의 비밀 주회를 언급합니다. 고대의 고급 기술은 가문이나 특정 길드 내에서만 엄격하게 전수되었고 그 기술의 핵심은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만 이어졌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델리, 철기둥의 제조법이 인도 장인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다 끊겼듯이 바그다드 배터리의 제조법 역시 어느 날 밤의 전쟁이나 재해로 인해 한순간에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항아리가 종교적 장치로 쓰였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전 기록에는 신상을 만지는 자, 신의 분노로 인해 몸이 떨리게 되리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였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배터리에 연결된 신상을 만졌을 때 느꼈던 미세한 전기 충격에 대한 묘사였을까요?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고대인들이 현대의 과학을 마법과 신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정복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그 내부 회로를 다 이해하지 못하듯 고대의 신자들 역시 배터리의 화학 반응은 몰랐을지라도 그 현상이 주는 압도적인 힘에는 굴복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가리의 구조로 돌아와 보십시오. 왜 하필 구리는 원통형이고 철은 막대형일까요? 이는 현대 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표면적 극대화 원리와 일치합니다. 구리 원통은 전해질과 닿는 면적을 넓혀 더 많은 전자를 내보내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2000년 전의 장인이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장 전기가 잘 통하는 구조를 찾아냈다는 것은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인류의 기술은 때로 이론보다 앞선 경험의 축적에서 탄생합니다. 바그다드 배터리는 그 치열한 경험의 산물이자 잊힌 기술의 화석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최초라고 믿었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미 수천 년 전 누군가의 손끝에서 빚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델리 철기둥에서 바그다드 배터리까지 우리가 살펴본 오파츠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쉼없는 전진이 아니라 피어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지혜의 꽃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정원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리에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오늘 밤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다시 2000년 뒤의 후손들에게 미스터리가 될 만큼 경이로운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